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란에 사는 8,800만 명의 시민들이 각자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유튜브 보고 카톡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정권의 군인들, 특히 악명 높은 혁명수비대와 민병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시민이 군인 사진을 찍어서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국외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한테 전달됩니다. 그럼 그쪽에선 AI로 그 사진을 분석해서 정확한 좌표를 뽑아내죠? 그리고 드론이 날아갑니다. 사진 찍힌 지 평균 30분 만에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30분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디지털 킬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엔 국가가 국민을 감시했다면 지금은 국민이 국가를 감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군인들은 이제 제복만 입고 거리에 나가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기가 언제 어디서 촬영될지, 그리고 30분 뒤에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정권은 당연히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거의 다 차단했어요. 그런데 2026년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이 있잖아요? 심지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결국 정권의 차단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사 작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합동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란의 방공망을 단 며칠 만에 90% 이상 날려버렸어요. 이란은 러시아제 S-300 미사일 같은 최신 방공 시스템을 자랑했었는데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전자전기들이 레이더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고요? 스텔스 기능도 없는 구형 B-52 폭격기를 테헤란 한복판까지 날려보냈습니다. 31톤짜리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너희 나라 방어력은 이제 제로야 라고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함의 네이가 암살당했다는 겁니다. 정밀 미사일이 그의 집무실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47년 독재 정권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물론 그의 아들 모주타바가 급하게 자리를 이어받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군부도 종교계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권력 공백이 생긴 거죠. 이게 다음에 말씀드릴 군대 내부 분열로 이어집니다. 본론 3부. 군대가 쪼개지다. 부자 vs 가난한 군인들. 여러분, 이란 군대는 특이하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라는 엘리트 부대와 정규군이라는 일반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대우 차이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어요.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 이런 핵심 산업을 다 독점하고 있고 최신 무기도 다 이쪽으로 갑니다. 쉽게 말해 돈 많고 권력 있는 특권층 군대죠. 반면에 정규군은 뭘 받았냐? 고장 난 총에 탄약도 부족하고 월급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 정규군 애들을 최전방에 던져버린 거예요. 부자들은 후방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자기 재산 빼돌리기 바쁘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미군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 군인들의 급여 시스템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은행 서버를 해킹해서 급여, 연금, 보너스 데이터를 다 증발시킨 겁니다. 군인들 입장에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월급은 안 나오고 심지어 자기가 복무한 기록조차 다 사라진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탈영률이 90%까지 치솟았습니다. 병사들이 총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아예 총구를 정권 쪽으로 돌려서 시민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썩은 정권을 위해 죽어야 하냐는 거죠. 본론 4부. 지도부는 도망갈 국리만. 이쯤 되면 여러분, 이란 지도부가 뭘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들 챙기기 바쁩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전용기로 금, 외화, 골동품 같은 국가 자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이미 가족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빼돌렸고 자기들도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가장 웃긴 건 이란 내부에선 국민들한테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면서 여자들 히잡 안 쓰면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위층 자녀들, 아가자대라고 부르는 애들은 해외에서 히잡 벗고 명품 입고 파티하는 사진이 SNS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너희는 천국은 가난한 자들 거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는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조롱이 쏟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대규모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한편 테헤란 거리에는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어린 소년병들이 구식 소총 하나 들고 최첨단 드론한테 맞서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도망갈 준비하고 어린애들은 총알받이 되는 이 끔찍한 상황.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의 민낯입니다. 본론 오브 몰기신 작전과 전 세계 경제 충격.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게 우리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이란 정권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목구멍 같은 곳이에요.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리고 지나가는 유조선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뭐냐고요?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죠? 전기료, 물가, 배송비,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전기료가 오르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료가 폭등하니까 운영 비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월가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서 돈을 끌어모았는데 이게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부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세요? 그때랑 비슷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란 전쟁이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 물가, AI 산업, 금융시장까지 전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2026년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이란 붕괴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온 이란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쟁에서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스마트폰이 무기가 되고 군대 내부가 부자와 가난한 군인으로 쪼개지고 지도부는 도망갈 궁리만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엔 정권이 시민을 감시했다면 이제는 800만 명의 시민이 정권을 감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보를 통제하려던 독재자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무너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혁명 수비대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벌일 수도 있고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정상화될지? 그게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들이 뉴스 보면서 떨고 있을 때 월가의 0.1% 세력들은 이미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중동 재건 사업에 투자할 기업들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공포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죠. 중동의 세력 판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되면 거기서 발생할 인프라 복구 사업과 에너지 안보 시장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이란 전쟁 소식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2026년이란 사태는 단순한 중동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낡은 독재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투명성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유가 폭등, 물가 상승, 금융 위기?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대격변기 이후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하루 먼저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경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이란 정권의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유가가 치솟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전문가들이 난리를 치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셨죠? 오늘 제가 그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온 이란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엔 여러분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무기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고,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 있으며,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가 왜 갑자기 위기에 처했는지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이건 돈의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고, 누군가는 이 위기 속에서 엄청난 부를 쌓아 올리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 때 0.1%는 조용히 웃고 있다는 거. 이제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이란 사태의 모든 것, 기술혁명부터 군사작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재편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경제 전문가처럼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본론 1부. 스마트폰이 무기가 된 세상.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건 이번이란 사태가 과거의 전쟁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란에 사는 800만 명의 시민들이 각자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유튜브 보고 카톡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정권의 군인들, 특히 악명 높은 혁명수비대와 민병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시민이 군인 사진을 찍어서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로 전송하면 그 정보가 국외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한테 전달됩니다. 그럼 그쪽에선 AI로 그 사진을 분석해서 정확한 좌표를 뽑아내죠. 그리고 드론이 날아갑니다. 사진 찍힌 지 평균 30분 만에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30분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디지털 킬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엔 국가가 국민을 감시했다면 지금은 국민이 국가를 감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군인들은 이제 제복만 입고 거리에 나가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기가 언제 어디서 촬영될지, 그리고 30분 뒤에 드론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정권은 당연히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거의 다 차단했어요. 그런데 2026년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이 있잖아요. 심지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결국 정권의 차단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군사작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라는 이름의 합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란의 방공망을 단 며칠 만에 90% 이상 날려버렸어요. 이란은 러시아제 S-300 미사일 같은 최신 방공 시스템을 자랑했었는데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전자전기들이 레이더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고요? 스텔스 기능도 없는 구형비 52 폭격기를 테헤란 한복판까지 날려보냈습니다. 31톤짜리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너희 나라 방어력은 이제 제로야라고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당했다는 겁니다. 정밀 미사일이 그의 집무실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47년 독재 정권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물론 그의 아들 모즈타바가 급하게 자리를 이어받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군부도 종교계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권력 공백이 생긴 거죠. 이게 다음에 말씀드릴 군대 내부 분열로 이어집니다. 본론 3부, 군대가 쪼개지다. 부자 vs 가난한 군인들. 여러분, 이란 군대는 특이하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라는 엘리트 부대와 정규군이라는 일반 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의 대우 차이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40%를 장악하고 있어요.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 이런 핵심 산업을 다 독점하고 있고 최신 무기도 다 이쪽으로 갑니다. 쉽게 말해 돈 많고 권력 있는 특권층 군대죠. 반면에 정규군은 뭘 받았냐? 고장난 총에 탄약도 부족하고 월급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 정규군 애들을 최전방에 던져버린 거예요. 부자들은 후방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자기 재산 빼돌리기 바쁘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미군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 군인들의 급여 시스템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은행 서버를 해킹해서 급여, 연금, 보너스 데이터를 다 증발시킨 겁니다. 군인들 입장에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월급은 안 나오고 심지어 자기가 복무한 기록조차 다 사라진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탈영률이 90%까지 치솟았습니다. 병사들이 총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아예 총구를 정권 쪽으로 돌려서 시민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썩은 정권을 위해 죽어야 하냐는 거죠. 본론 4부. 지도부는 도망갈 궁리만. 이쯤 되면 여러분, 이란 지도부가 뭘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들 챙기기 바쁩니다.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전용기로 금, 외화, 골동품 같은 국가 자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이미 가족들은 유럽이나 미국으로 빼돌렸고 자기들도 언제든지 탈출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가장 웃긴 건 이란 내부에선 국민들한테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면서 여자들 히잡 안 쓰면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위층 자녀들, 아가자데라고 부르는 애들은 해외에서 히잡 벗고 명품 입고 파티하는 사진이 SNS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너희는 천국은 가난한 자들 거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는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조롱이 쏟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대규모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한편 테헤란 거리에는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어린 소년병들이 구식 소총 하나 들고 최첨단 드론한테 맞서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도망갈 준비하고 어린애들은 총알바디되는 이 끔찍한 상황. 이게 바로 독재 정권의 민낯입니다. 본론 5부. 물귀신 작전과 전 세계 경제 충격.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게 우리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목구멍 같은 곳이에요.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리고 지나가는 유조선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뭐냐고요?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오르죠? 전기료, 물가, 배송비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전기료가 오르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료가 폭등하니까 운영 비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월가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서 돈을 끌어모았는데
이게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부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세요? 그때랑 비슷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란 전쟁이 중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 물가, AI 산업, 금융시장까지 전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2026년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이란 붕괴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온 이란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쟁에서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스마트폰이 무기가 되고 군대 내부가 부자와 가난한 군인으로 쪼개지고 지도부는 도망갈 궁리만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번 사태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엔 정권이 시민을 감시했다면 이제는 800만 명의 시민이 정권을 감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보를 통제하려던 독재자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이 무너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혁명 수비대 잔당들이 게릴라전을 벌일 수도 있고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정상화될지 그게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들이 뉴스 보면서 떨고 있을 때 월가의 0.1% 세력들은 이미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중동 재건 사업에 투자할 기업들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공포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죠. 중동의 세력 판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되면 거기서 발생할 인프라 복구 사업과 에너지 안보 시장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이란 전쟁 소식을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2016년이란 사태는 단순한 중동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낡은 독재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투명성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유가 폭등, 물가 상승, 금융위기,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대격변기 이후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하루 먼저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경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중동에서 전쟁 났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유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생활비는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고 어떤 기업이 기회를 잡을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동에서 전쟁 났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유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생활비는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고 어떤 기업이 기회를 잡을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